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최근 강남 3구가 4월부터 거래량이 회복되면서 재건축 아파트 단지들 및 고가 아파트의 가격이 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현금 부자들이 다시 부동산 시장에 흘러들어오며 상승세를 이끌고 있다고 하죠. 최근 재건축 아파트의 추세를 보면 대치 음마아파트 전용 84제곱미터의 경우 19억 5천에 거래되며 전년 최고가인 20억 5천에 근접한 가격까지 다시 올랐고, 잠실주공 5단지 전용 82제곱미터의 경우는 20억 6,800에 거래되며 전년도 최고가인 20억 4,800을 돌파하였죠. 이에 힘입어 다른 곳은 전년 대비 거래량이 줄었지만 강남 3구는 오히려 최근에 늘었는데요. 강남 재건축 아파트를 시작으로 가격이 오르며 서울 전체 상승세에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강남 3구의 재건축이 오르는 이유는 최근 강한 규제로 인해 공급이 줄면서 3, 4년 뒤에는 재건축의 가치가 높아질 것이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그때까지 충분히 버틸 수 있는 여력을 가진 부자들이 많이 샀다고 하죠. 하지만 실제 최근 강남 3구는 여러가지 편법으로 인한 대출로 거래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과연 어떤 방법일까요? 첫 번째 방법은 매매사업자 등록입니다. 매매사업자가 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해야 하는데요.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주택 매도 및 2회 이상 주택 매수를 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건축 중인 건물 및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토지를 개발해 분할 판매할 경우입니다. 보통 실제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 편법을 쓰려고 등록하는 경우는 첫 번째 조건을 이용하죠. 장점은 단기 보유주택 매도 시 40%의 양도세가 아닌 일반 과세로 적용받을 수 있고 최대 80%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또 다주택자들도 비사업용 주택이 한 채일 경우는 이 주택이 양도세 비과세가 적용되는 등의 각종 세제 혜택도 있죠. 반대로 단점은 사업자 등록 전에 매수한 주택은 양도세와 종합소득세 중 큰 것으로 과세되며 매매 차익 발생 시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를 필수로 해야 하죠. 또 상가나 85제곱미터 초과주택의 경우 부가가치세 대상이 되는 점도 있고요. 문제는 개인들이 매매사업자 조건은 만족하지 않지만 허술한 규정을 틈타 혜택만 이용하기 위해 등록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특히 강남 3구의 부동산들이 적극적으로 권하는 영업을 하고 있는데요. 규제지역 대출한도 40%의 2배나 되는 80%의 편법 대출을 권유하면서 강제로 거래량을 늘려 수수료를 벌고 가격을 뛰게 만들어 활성화시키려는 거죠. 매매사업자의 경우는 3% 후반대의 금리로 일반 주택담보대출보다 1% 정도밖에 높지 않다고 하며 많이 유도하는데요. 하지만 대출 금액도 2배로 늘어나면서 생각보다 많아진 부담은 결국 매수자들의 몫이 되는 거죠. 실제 서울 전체가 아닌 강남 3구만 거래량이 회복된 것을 보면 이런 편법 대출로 대출 규제를 피해 거래를 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를 위해서는 매매사업자 등록 전으로 조건을 만족하는지 엄격히 확인해야 하고 매매사업자의 세금 혜택 및 대출을 줄이는 것이 필요하죠. 그리고 실제 매매사업자가 아닌 사람들에게 편법으로 투기를 부추긴 부동산들은 단속으로 적발해서 엄벌해야 합니다. 두 번째 방법은 전세 스와핑입니다. 1주택자들에게는 전세 대출이 느슨한 점을 이용하는 방법인데요. 우선 1주택자 2명이 모여 각자 40%씩 주택자금 대출을 받은 후 서로 상대방의 집으로 전세를 들어가서 전세자금 대출까지 받아서 주택 구입 자금을 마련하는 거죠. 굳이 둘이 각자 해주는 경우뿐만 아니라 한 개의 주택을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 같은 방식으로 진행하는 경우도 많고요. 주택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니 당연히 전세는 고가로 거래될 것이고 이로 인해 전세가도 회복된 것 같은 모습을 보인 거죠. 이들의 편법으로 인해 전세 가격이 오르면서 애꿎은 전세 수요자들만 피해를 입게 됩니다. 그럼에도 이들은 자신들의 단지가 전세가가 떨어지지 않았으니 경쟁력이 있다고 홍보하고 있겠죠. 보통 근저당이 잡혀있는 집은 경매 등의 위험성으로 전세 거래가 거의 되지 않는데요. 그러니 근저당이 있음에도 높은 전세가로 계약하는 곳들의 대부분은 이런 편법 대출로 진행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따라서 근저당과 전세보증금을 합한 금액이 집주인의 매매가 또는 분양가를 초과했을 때에는 전세계약 시
부채를 청산하도록 법제화를 해야 이런 편법 대출 및 기타 세입자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신탁사를 이용한 방법입니다. 2014년 지방세법이 변경되면서 납세자가 위탁자에서 수탁자로 변경된 것을 이용한 방법인데요. 예를 들어 3주택자가 2개의 주택을 신탁에 맡길 경우 예전에는 위탁자가 세금을 내기 때문에 집주인 혼자 3주택의 세금을 냈다면 지금은 각각 1주택의 세금을 내면서 종부세가 줄어드는 거죠. 연 0.2에서 0.6%가량의 수수료가 발생하지만 종부세 감소 금액에 비해 저렴하기 때문에 이용하는 편법입니다. 부동산 신탁, 수탁자산 총액을 보면 올해 2월 기준으로 1년간 12%나 급증했는데요. 다주택 투기꾼들이 이 편법을 많이 사용했다는 것을 뜻하는 거죠. 관리 신탁보다 더 문제가 되는 것은 담보 신탁입니다. 담보 신탁의 경우는 올해 2월 기준 무려 40%나 증가했는데요. 부동산은 신탁사의 명의 이전하고 신탁사가 발행한 수익권 증서를 통해 부동산 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어 다주택 투기꾼들이 대출 규제를 피하기 위해 많이 이용했다는 거죠. 이를 막기 위해 지방세법을 다시 위탁자로 바꾸는 방법이 있는데요. 2017년 박용진 의원 등이 이 개정안을 의원 발의했지만 아직 계류 중이라고 합니다. 마지막은 최근 청약시장에서 사용하는 중도금 편법입니다. 중도금을 1회차라도 납부한다면 민법상 계약 이행에 의사가 있는 것으로 보고 4인간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없다는 판례를 이용한 편법이죠. 보통 계약금은 20% 정도이고 중도금 1회차는 10%이므로 분양가의 30% 이상만 현금으로 가지고 있으면 분양 계약을 유지할 수 있는데요. 단 이 방법을 사용하면 막대한 중도금 연체 이자를 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양에 혈안이 된 건설사들은 이 방법을 적극 이용하기도 하는데요. 방배 그랑자의 경우 중도금 연체이율을 중도금 대출이자와 비슷한 수준인 5%로 낮췄습니다. 그러니 고분양가로 인해 중도금 대출이 나오지 않더라도 연체 이율을 내며 입주 때까지 버틸 수 있도록 한 거죠. 하지만 입주 시점까지 집값이 오르지 않는다면 잔금 대출로는 부족한 금액을 충당할 수 없기 때문에 막대한 연체이자만 내고 계약이 해지될 수도 있습니다. 건설사들이 고가 분양으로 많은 이득을 챙기는 동안 피해는 고스란히 수분양자의 몫이 되는 거죠. 이를 막기 위해서는 중도금 연체 기간에 한계를 정하고 연체이율을 법제화해서 중도금 대출 이자와는 차별성을 두는 등의 방안이 필요합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강남 3구의 거래량 회복 및 가격 상승은 현금 부자들이 부동산 시장이 살아날 것으로 보고 투기를 시작한 것이 아니라 여력이 없는 투기꾼들이 아직도 강남 불패를 믿으며 대출을 극한까지 받아서 마지막 불꽃을 태우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 현재 가격이 상승하는 이유 중에도 구매 여력이 부족한 사람들이 더 많은 대출을 받기 위해 업계약을 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거죠. 이런 현상이 지속되면 집값은 단기적으로 소폭 상승할 수 있으나 무리한 대출 이자로 인해 매수자들이 파산하는 것은 순식간입니다. 올해 들어 소액 갭 투기한 사람들의 파산이 이어지면서 경매 물건이 쏟아져 나오는 현상이 다시 한번 비슷하게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최근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 등 추가 규제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규제를 강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 규제에 대한 구멍을 메우는 것이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만큼 이에 대한 보완책이 확실하게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부탁드립니다.